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팟캐스트 댓글에도 계속 써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갔던 뭐 박근혜 재판 깽판 놓기 댓글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이제 주진희 기자의 페이스북하고 파파이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실검 1위를 다음 같은 경우는 계속 다스가 잡고 있는 그 상태였었거든요. 네이버도 뚫렸어요. 네. 결코 열어주지 않는 네이버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스나 BBK에 대해서는 네. 뭐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고 이번에 파파이스에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얼개를 옵셔널 벤처스만 이해하면 된다. 요 관점으로 가는데 사실은 낙검수를 들었던 1000만, 2000만의 사람들은 좀 복잡하긴 해도 이명박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요. 예, 법적으로 뭔가 이거를 확증을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2달 전부터 이명박 관련된 책을 쓰고요. 이명박 추격기가 나왔고요. 이명박 그렇죠. 노래를 부르고 저수지 게임 다큐멘터리를 내고 그다음에 기사를 제가 시사인에서 140억 비밀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BBK도 이명박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그냥 다 덮었어요. 2번, 3번 꽁꽁 그냥 파묻었어요.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갑자기 BBK로 빼돌린 돈을 스위스로 빼돌렸던 돈을 다스로 140억을 보냅니다. 140억을 보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드디어 잡혔다. 네, 각하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사실 내 돈 1,400만 원을 우체국에 있는 돈, 농협에 있는 돈을 내가 감옥에 갔어. 그렇죠. 근데 신비 선배께서 찾아갈 수 없잖아. 찾아가. 그래도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누군가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뭐 계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그건데 이 스위스에 있는 돈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예요. 그것도 동결된 계좌예요. 이걸 풀고 이걸 가져오는 데는 특별한 힘이 미쳤을 거라는 거는 누구든 예상하는데 그렇죠.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검찰이 공조작전을 펴서 이 돈을 빼돌려서 다스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다스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사기업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된 전형적인 국정 논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제가 서류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다스 서류와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서류.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됐어요. 직권남용이 이미 완벽히 해결됐어요. 자, 그래서 이 다스가 그냥 누구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친척이 아니라 이명박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 140억을 수사하고 다스를 시작하면 아까 말했듯이 다스는 김재정 씨가 죽고 나서 그렇죠. 지분 관계가 엉킵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가 한국타이어에서 놀다가 그 회사로 가면서 이시영 체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은의 큰아들이 총괄 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좌천되고 시영이 고속 승진을 하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80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 대부분 계열사가 이시영 계열사, 이시영한테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몇몇 해외 지분, 해외에 중국에 8개 그리고 전 세계 13개 공장과 땅이 있는데 꽤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은 오롯이 이시영 거거나 이시영한테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 거래를 파보면 이명박 거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최근에 그 JTBC 보도가 이제 그게 좀 약간 촉발점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BBK 피해자들이 고소했잖아요. 네. 이명박을.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기자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제 자료가 그렇죠. 그래서 직접 경찰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 같은 거 검찰에서 불렀나요? 이제 배당을 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기자님이 검찰이라면 어디서부터 푸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도 이미 제가 공개한 자료와 증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명박 추격기에 다 써놨어요. 써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하고 시사인만 보면 다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봐도 헷갈리는데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민정수석실과 검찰
그다음에 국세청, 그다음에 미 대사, 그 LA 총영사. LA 총영사 네. 이게 합동으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 네, 책에 보면 움직였어요. 맞죠? 네, 네. 당선 이후인 거잖아요. 네, 당선 네, 이후죠. 청와대, 이명박 그렇죠. 정권에 있을 때. 음. 그래서 그 그렇지. 돈을 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 그래서 맞다는. 특검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 관련해서. 하나는 BBK 관련한 거였고. 하나는 내곡동. 하나는 내곡동 사저특검이 네. 둘 다 덮어버렸잖아요, 네, 사실은. 둘 다 제가 문제 제기해서 시작됐고요. 둘 다 네. 완벽하게 막 덮었죠. 그때 제가 기억난 게 검찰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인가 됐어요. 이명박 호가 제3자라니까요. 그랬죠. 맞죠. 검찰이 제3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은도 김재정도 아니라고 네, 했는데 네. 그 제3자가 누구냐면요. 이명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3자를 검찰이 안 밝힌 거예요. 제3자 이명박 선생. 네. 참, 네. 그때 검찰은 다 덮어버렸던 자기들이 네. 이제 와서는 과연 신뢰 있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려워요. 네. 자기 동료인데 다 동료들이 하고 그 친구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 넣거나 그 사람들을 이게 무릎 꿇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140억 수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핵심이다. 이거는 심플해요. 14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공권력이 움직인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것만 뚝 하면요. 그건 BBK야 다스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내서 이 검찰도 문제알겠다. 다치지 않고 이 수사로 가려고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한 10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모든 거를 수치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길을 낸 게 여기예요. 오케이. 다스. 이제 이해했어요. 자, 블랙리스트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국정원이 그쵸. 나서서 네. 뭐 김재동을 사찰하고 뭐 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문화예술팀, 국정원 문화예술팀 말단 직원들이 한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사회팀장, 그다음에 국내 담당 차장, 그다음에 실장, 원장 이것까지 대통령까지 가려면 너무 사다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잡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 댓글. 청와대 댓글은 국정원에서 돈을 준 민간인들이 돈을 댔잖아요. 또 그 돈을 받고 달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국정원 직원, 사회팀 이렇게 또 단계로 가면은 또 이것도 어려워요. 연관성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세훈이 자료를 다 까고 이명박을 물어주지 않는 한 이명박을 잡기 어려워요. 이걸로 단지하기 어려워요. 적폐청산 좋은데 적폐청산의 적폐의 우두머리 개혁의 첫 번째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에 되는 이명박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얘기하고 적폐청산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명박을 잡아야 돼요. 이명박을 잡아서 이명박이 돈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됐고 국가와 민족을 팔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갑니다. 돈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정치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그런 선례를 남기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블랙리스트 수사, 국정원 댓글, 개혁 다 좋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명박을 향해야 되고 이 모든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끝은 이명박이 있으니 맞습니다. 이명박을 잡아야 돼.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명박이 언젠가는 포토라인에 선다. 네. 제목이 워낙에 많잖아요. 지금 네. 걸려있는 것만. 제목이. 네. 근데 그중에서 어떤 걸로 가장 먼저 설 것 같습니까? 이 140억 수사를 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제 검찰총장이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뭐 이명박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 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뭐 법에 위배됐으면 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가 전직 국가원수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인데 수사를 하찮은 걸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라가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팀을 꾸려서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이 140억을 가져온 그 사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에 대한 적폐 중에 이명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과 이명박 간의 거래가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4조가 넘는 돈을 저 이건희한테 찾아서 그냥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줄 우리 각하가 아니에요. 삼성과 이렇게 이명박 간에 거래가 있어요. 그 거래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가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비행장을 3도 꺾는 삼도 틀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 안보를 사리사욕에 처바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런 식으로 경제 사건, 이명박의 돈 사건에서 이명박은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물론 국정원의 국정농단, 댓글 블랙리스트도 진행됩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것도 정치를 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이명박의 범죄 행위를 하나씩 둘씩 밝히는 게 이명박을 잡는 것이고 이명박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 140억의 네. 소수가 어디였었죠? 소수는 뭐야? 정말 발음 무진 분입니다. 알았어. 뭐 이해하시죠. 소수. 소스가 누구냐고요? 이명박 140억이요. 140억이. 도곡동 땅을 도곡동 팔아서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을 다스가 가지고 있다가 예. 다스에서 그 BBK로 넘긴 거죠. 190억을 줬는데 처음에는 50억만 주고 140억은 다른 데다 두고 도망갔었죠. 제가 주말에 도곡동 바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딱 거기서 주시림 기자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 모든 그 인생의 업보랄까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한 가지 제목만 있으면 그걸로 조사하고 부르면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걸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국가원수라는 나름대로 무게감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75% 이상, 4분의 3 이상이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여기서 검찰이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 얘기를 외치기 시작해서 검찰에서 배당도 하고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나요? 다 알았는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탄핵이 불가하다. 그리고 책임 총리제로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박근혜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있는 거는 못 참는다. 어서 빨리 물러나라, 내려와라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게 막을 내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이명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역사가 바로 산다.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검찰이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둔 거지. 전직 국가원수입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스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게 있겠어요. 횡령해서 슈킹해놓은 돈인 거잖아요. 공금을. 그게 비자금인 거잖아. 그게 한 100억 원 정도 만들어져 갖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단초가 돼서 이제 점점 괴물처럼 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명박은요. 2000년대 중반, 2010년까지도 수기장부 썼어요. 다스에서. 이야. 왜 그러냐면 돈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빼려고. 그래서 수기장부를 했어요. 비자금. 네. 사실 그게 이명박 그 모든 범죄상에 네. 푸는 전 단초라고 그럼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그거잖아요. 비자금이 나왔을 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냥 덮었죠. 내곡동 사저를 샀을 때 그 이시영이 낸 돈도 청와대에서 국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자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내곡동 특검에서 아예 건드리지 않았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명박의 이제 대통령일 때는 공소시효가 중지되잖아요. 5년 동안.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아까 말한 포괄일제라고 하는 게 공소시효가 10년인데 5년을 빼면 지금도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명박의 다스의 비자금을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웬만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캘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게 돈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지. 돈을 위한 거대한 사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돈의 행방을 찾아야죠. BBK 지금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도 네.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 그걸로도 다 연결돼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BBK 실소유가 네. MB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 선거라고 하나 지위도 지금 문제가 생기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그렇다는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거라면 네. 직권남용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적용이 되고 그러면 BBK도 그렇죠. 이명박 거라고 직접적으로 그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주가 조작은 차치하고 직권남용과 그 다음에 다스 이 회사가 해외에 이렇게 돈을 빼돌리고 이시영한테 간 그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외환관리법이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당장 사법 처리돼요.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직접적인 파일이
140억 원과 다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번에 네. 이명박이가 네. 우리 싫어하는 말도 안 붙이고 싶지도 않아. 이명박이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었잖아요. 네. 보고 어떠셨어요? 기뻤죠. 부럽구나. 기뻤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명박이 한 달, 두 달 있다가 입장 표명을 할 정도로 막 몰아붙인다는 얘기였는데 그렇지. 사실 제가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명박 책을 내고 뭐 노래를 내고 이승만 형이 노래를 내고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하나도 다뤄주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 뭐 책이 나왔는지 뭔지도. 근데 그때부터 계속 외치고 다녔는데 그리고는 140억 비밀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는 제가 이명박 관련된 기사를 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제가 BBK 메모를 써서 BBK 특검이 됐고요. 내곡동 사절을 찾아가지고 내곡동 특검이 됐어요. 그 두 특검을 이끈 기사보다 훨씬 큰 기사였고 큰 의미가 있는 기사가 140억이 아무데도 안 받아줘요. 이명박이란 얘기가 안 나오고 정말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어요.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 400번 욕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김성주 한번 욕했다 안 했더니까 댓글과 그 모든 부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집에 들어갈 때 막 무릎이 팍팍 꺾이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날려도 이게 안 되나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해야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계속 하다가 2달 만에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하고 2달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이 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김효재, 이동관이 그렇지. 계속 나온 게 그래서 얘네들 불안해하고 있죠. 쫄렸다. 제가 기사를 쓰고 그 내부 반응을 봤는데 바로 대책회의를 하고 다스에서는 계속 서류 갈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명박이 말을 하고 아까 입장 표명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됐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명박이 이제 카운트 파트너인데 이쪽 반응이 있어야 우리들 입장에서 이명박의 죄상을 다시 꺼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동원되냐면 주진우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방이 오가기 시작하면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조만간 또 그럼 2차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입장문이 페이스북에 썼지만 웃기기도 하지만 차라리 기사를 부르던가 서너 명 정도가 달라붙어 쓴 명문장이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러면 네. 고민 끝에 쓴 거네. 네. 회의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너무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봐요. 동의합니다. 이것저것 다 벌려놔봐야 오히려 분산만 되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제대로 된 운동으로 자리 잡고 더군다나 지금 좋은 게 검찰이나 경찰이 재수사 요청하거나 고발한 사건 다 받아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주진우를 검색하면 한 사건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물어볼 그렇죠. 오촌 살인 사건도 경찰이 물었지 지금 재수사 하겠다고 했지. 나머지 지금 BBK 피해자들도 지금 재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깨어 있는 분들도 다스 해가지고 맨날 쟤네들은 BBK 다스만 얘기해가지고 괜히 이 적폐청산을 그르치는 거 아니냐, 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가슴 아팠어요.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명박을 잡으시는 가장 확실한 카드예요. 나머지는 애매해요. 그리고 이 적폐의 근원이 이명박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명박을 잡아야 되는 이 적폐의 원흉인데. 그렇죠. 네. 자, 개혁 좋아. 적폐청산 좋아요. 근데 다 잡고 이명박만 안 잡으면 이게 적폐청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반도 안 됐어요. 시작이자 끝이 이명박이에요. 이명박을 잡아야, 이명박의 돈을 찾아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그렇지. 얘기하고 이제 자기도 잡혀가기 전에 하나씩 꺼내놓고 그러면서 이 적폐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해소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감히 10몇 년 동안 이명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게 유행어 된다고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다스에 제가 뭐 목숨 걸고 미친놈도 아니고요. 근데 이명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쉬운 길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제가 공무원 출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명박이 이 영포 라인에 대한 만행이
행정공무원 사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나 영포라인이냐 하면 이게 통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따로 같은 고시 합격하고 뭐 그쪽에 태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 구구까지 영포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도 국가 통제에 벗어난 세력들이 국정원이나 검찰 내부에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거를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이건 아까 뭐 50이라 그랬는데 저는 30%도 안 된다. 적폐정산. 청와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네. 뽑아야 아직도 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있어요. 승진해 있어요, 심지어.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명박 특검이 2번 있었다고. 그렇죠. 거기에 특검에 파견나가는 검사들은 지금 현재 검찰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검찰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율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명박을 잡는 팀에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이번엔 잘할 거예요. 어. 잘할 거라. 근데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깨어 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들이 함부로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를 잡는다니 대통령을 잡는 현직 대통령 그리고 실질적 대통령 이재용을 잡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야, 잘 못하면 촌농으로 떨어뜨려 죽이겠다. 지져 죽이겠다.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각하고 수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인이 이 사회를 굴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로 인해서 역사는 진보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는 걸 예상하시기를 네, 1월까지는 설 거다 이렇게 네 했어요. 12월, 1월 생각합니다. 그럼 11월, 1월 정도에 진짜 이명박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게 거의 없거든요. 유죄 확신이 없으면 못 세운다고 검찰은. 그러면 네,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포토라인에 딱 서는 순간에 현장에 가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켜봐야죠. 감정 정말 모여하시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기뻐요. 혹시 나는 이런 생각이 아까 네. 기도 자꾸 얘기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새해 선물로. 묘하긴 해요. 이번에 네. 박근혜 구속 연장일이 4월 16일이더라고. 그러니까요. 뭔가 좀 소리 쫙 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구속 연장을 얘기하시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박근혜 구속 연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박근혜를 어떻게 풀어줘요? 제목이 12개인가요? 거기다가 그리고 재판을 고의로 방해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또 거부했던 사람인데 아니 박근혜 구속 연장을 안 풀어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지. 나 아파 안 가. 발가락이 아파고 하고 4번째 발가락 3번째 발가락 계속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재판을 미루고 미뤄서 그 재판을 사법부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6개월 있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많아요.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도 많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유고 세 번째로는 박근혜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의문사들이 있는데 나가서 자살 당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자살이 아니라 테러 비슷한 거라도 맞아요. 당하고 저도,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할 겁니까? 검사가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 본인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옥에 오래 계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을 위하는 거라고 충심 어린 그 조언입니다. 그걸 모르는 본인은 빡쳐가지고. 자기는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박근혜는 바본 것 같아요. 아니면 멍충이거나. 왜 그러냐면은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랐어요. 본인만 모르는 네, 거예요. 본인만 몰라서. 탄핵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만 모르고 있었다가 빡쳐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상한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판도라에서 주진우 기자가 한 말 중에 농협 210억 대출 사건? 네. 그 얘기 하셨죠. 네. 근데 그게 이명박이 배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까지 얘기했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고소 당하시려고? 이명박은 고소할 수 없어요. 제가 팩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거대한 권력이 그다음에 권력이 움직여서 내준 사건인데 그 돈이 캐나다에서 사라졌거든요. 그 사기 사건에서 캐나다에서 사라진 돈이 케이만 군도에 가 있대요. 케이만 군도에 가 있는데 케이만 군도에 그 비자금 저수지에 잠자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본 사람은 농협의 관계자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고 얘기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자원외교 비리의 줄기죠. 자원외교가 거의 모든 부분이 거기서 비슷한 패턴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건 이명박 정권 초기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를 한다,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해외에 투자를 A에다 투자를 하거나 A를 사들여. 그리고는 거액을 주고 사죠. 그다음에 그 A가 껍데기거나 아니면 망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 돈을 찾지 않아요. 이게 패턴인데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자원외교는 거의 그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캐나다 하베스트 날 투자 사건에서는 거의 4조 가까운 손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그 셰일 가스 관련돼서 1조 몇천억 원. 그다음에 멕시코 볼레오도 캐나다 거고요. 나미비아 암바토비, 그다음에 칠레에 있는 것도 이게 거의 대부분 캐나다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10조 정도가 일어났는데 거의 대부분 손실 처리하고 사라져요. 이 돈이 캐나다에서 사라졌는데 그 돈을 정부에서 찾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은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어디 가서 누가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잠자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찾아보자고 제가 책에다 이명박 추격기에 그냥 다 적어놨잖아요. 네, 맞아요. 고소 못해요. 저수지 게임에도 나오죠. 고소 못해요. 모는 순간 자기가 빠져드는 뭐 네. 그런 덧친 거죠, 일종의. 근데 저는 그 저수지 게임 보면서 이 농협만 잘 수사하면 다 줄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협이 이명박의 어떤 자금 역할을 했던 거는 그렇죠. 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한 해킹했다 해서 다 지웠고. 예, 너무 네. 말들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참. 그 역사상 가장 추잡한 대통령 이런 느낌 좀 들죠. 박근혜는 약간 좀 이명박에 비하면은 조적 지혈인 것 느낌밖에 안 들고.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건데 스위스에 있는 돈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예요. 그것도 동결된 계좌예요. 이걸 풀고 이걸 가져오는 데는 특별한 힘이 미쳤을 거라는 거는 누구든 예상하는데 그렇죠.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검찰이 공조작전을 펴서 이 돈을 빼돌려서 다스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다스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사기업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된 전형적인 국정 논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제가 서류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다스 서류와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서류.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됐어요. 직권남용이 이미 완벽히 해결됐어요. 자, 그래서 이 다스가 그냥 누구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친척이 아니라 이명박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 140억을 수사하고 다스를 시작하면 아까 말했듯이 다스는 김재정 씨가 죽고 나서 그렇죠. 지분 관계가 엉킵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가 한국타이어에서 놀다가 그 회사로 가면서 이시영 체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은의 큰아들이 총괄 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좌천되고 시영이 고속 승진을 하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80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 대부분 계열사가 이시영 계열사, 이시영한테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몇몇 해외 지분, 해외에 중국에 8개 그리고 전 세계 13개 공장과 땅이 있는데 거기 꽤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은 오롯이 이시영 거거나 이시영한테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 거래를 파보면 이명박 거란 게 명확해집니다. 최근에 그 JTBC 보도가 이제 그게 좀 약간 촉발점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BBK 피해자들이 고소했잖아요. 네. 이명박을.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기자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제 자료가 그렇죠. 그래서 직접 경찰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 같은 거 검찰에서 불렀나요? 이제 배당을 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기자님이 검찰이라면 어디서부터 푸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도 이미 제가 공개한 자료와 증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명박 추격기에 다 써놨어요. 써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하고 시사인만 보면 다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봐도 헷갈리는데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민정수석실과 검찰, 그 다음에 국세청, 그 다음에 미 대사, 그 LA 총영사. LA 총영사 네. 이게 합동으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 네, 책에 보면 움직였어요. 맞죠? 네, 네. 당선 이후인 거잖아요. 네, 당선 네, 이후죠. 청와대, 이명박 그렇죠. 정권에 있을 때. 음. 그래서 그 그렇지. 돈을 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 그래서 맞다는. 특검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 관련해서 하나는 BBK 관련한 거였고 하나는 내곡동. 하나는 내곡동 사저특검이 네. 둘 다 덮어버렸잖아요. 네, 사실은. 둘 다 제가 문제 제기해서 시작됐고요. 둘 다 네. 완벽하게 막 덮었죠. 그때 제가 기억난 게 검찰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인가 됐어요. 이명박 호가 제3자라니까요. 그랬죠, 맞죠? 검찰이 제3자 것으로 추정된. 이상은도 김재정도 아니라고 네. 했는데 그 제3자가 누구냐면요. 이명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3자를 검찰이 안 밝힌 거예요. 제3자 이명박 선생. 네. 참, 네. 그때 검찰은 다 덮어버렸던 자기들이 네. 이제 와서는 과연 신뢰 있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려워요. 네. 자기 동료인데 다 동료들이 하고 그 친구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 넣거나 그 사람들을 이게 무릎 꿇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140억 수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핵심이다. 이거는 심플해요. 14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공권력이 움직인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것만 뚝 하면요. 그건 BBK야 다스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내서 이 검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명박이 언젠가는 포토라인에 선다. 네. 제목이 워낙에 많잖아요. 지금 네. 걸려 있는 것만. 제목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로 가장 먼저 설 것 같습니까? 이 140억 수사를 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제 검찰총장이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뭐 이명박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 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뭐 법에 위배됐으면 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가 전직 국가원수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인데 수사를 하찮은 걸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라가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팀을 꾸려서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이 140억을 가져온 그 사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에 대한 적폐 중에 이명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과 이명박 간의 거래가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4조가 넘는 돈을 저 이건희한테 찾아서 그냥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줄 우리 각하가 아니에요. 삼성과 이렇게 이명박 간에 거래가 있어요. 그 거래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비행장을 3도 꺾는 틀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 안보를 사리사욕에 처바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런 식으로 경제 사건, 이명박의 돈 사건에서 이명박은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물론 국정원의 국정농단, 댓글 블랙리스트도 진행됩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것도 정치를 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이명박의 범죄 행위를 하나 검찰도 다치지 않고 이 수사로 가려고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한 10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모든 거를 수치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해서 길을 낸 게 여기예요.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요. 자, 블랙리스트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국정원에 그렇죠. 나서서 네. 뭐 김제동을 사찰하고 뭐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문화예술팀, 국정원 문화예술팀 말단 직원들이 한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사회팀장, 그 다음에 국내 담당 차장, 그 다음에 실장, 원장, 이것까지 대통령까지 가려면 너무 사다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잡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청와대 댓글은 국정원에서 돈을 준 민간인들이 돈을 댔잖아요. 또 그 돈을 받고 달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국정원 직원, 사회팀 이렇게 또 단계로 가면은 또 이것도 어려워요. 연관성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세훈이 자료를 다 까고 이명박을 물어주지 않는 한 이명박을 잡기 어려워요. 이걸로 단죄하기 어려워요. 적폐청산 좋은데 적폐의 우두머리 개혁의 첫 번째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에 되는 이명박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얘기하고 적폐청산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명박을 잡아야 돼요. 이명박을 잡아서 이명박이 돈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됐고 국가와 민족을 팔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갑니다. 돈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정치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그런 선례를 남기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블랙리스트 수사, 국정원 댓글, 개혁 다 좋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명박을 향해야 되고 이 모든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끝은 이명박이 있으니 맞습니다. 이명박을 잡아야 돼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팟캐스트 댓글에도 계속 써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갔던 뭐 박근혜 재판 깽판 넣기 댓글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이제 주진희 기자의 페이스북하고 파파이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실검 1위를 다음 같은 경우는 계속 다스가 잡고 있는 그 상태였었거든요. 네이버도 뚫렸어요. 네. 결코 열어주지 않는 네이버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스나 BBK에 대해서는 네. 뭐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고 이번에 파파이스에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얼개를 옵셔널 벤처스만 이해하면 된다. 요 관점으로 가는데 사실은 낙검수를 들었던 1000만, 2000만의 사람들은 좀 복잡하긴 해도 이명박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예, 법적으로 뭔가 이거를 확증을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2달 전부터 이명박 관련된 책을 쓰고요. 이명박 추격기가 나왔고요. 이명박 그렇죠. 노래를 부르고 저수지 게임 다큐멘터리를 내고 그다음에 기사를 제가 시사인에서 140억 비밀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BBK도 이명박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그냥 다 덮었어요. 2번, 3번 꽁꽁 그냥 파묻었어요.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갑자기 BBK로 빼돌린 돈을 스위스로 빼돌렸던 돈을 다스로 140억을 보냅니다. 140억을 보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드디어 잡혔다. 네, 각하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사실 내 돈 1,400만 원을 우체국에 있는 돈, 농협에 있는 돈을 내가 감옥에 갔어. 그렇죠. 근데 신비 선배께서 찾아갈 수 없잖아. 찾아가. 그래도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누군가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뭐 계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